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오늘 첫 준비 절차를 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재판에 응한다. 이래서 이제 오늘 출석을 합니다. 누가 이제 그 대리인단으로 가느냐? 크게 그 세 분이 아마 갈 거로 보이는데, 첫째는 이제 그 윤갑근 이분은 이제 그 검사장 고검장까지 하신 검사장 출신이고 정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형사 사건과 탄핵 사건 둘 다 이제 그 공보 업무, 기자들을 상대하는 공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오늘 처음 제가 문자를 보내서 앞으로 이제 그 전달할 거 있으면 서종TV도 공유해주면 적극적으로 이제 이거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윤곽근. 그리고 이제 이거 헌법 전문가로 배보윤. 이분은 이제 이거 많이 알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에 공보관을 했어요. 아마 이제 그 본인이 재판관이었으면 이게 반대표를 던졌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공보관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계속 그 자유우파 보수의 확고한 입장이 있던 이런 이제 그 헌법 전문가입니다. 배보윤. 당연히 이제 그 선임해야 된다. 이래 봤는데 선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그 대학 동기입니다. 판사입니다. 배진한. 이분은 이제 그 서울대 그 79학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그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민사지법부터 오랫동안 그 판사를 하다가 최근에 그 변호사 개업한 아주 이제 그 실력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검사장 출신 윤곽근, 그 다음에 그 판사 출신 배진한,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 일단은 이제 그 구성은 상당히 그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헌재 절차는 이제 그 신속이 아니고 졸속이고 불법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헌재를 존중하는 입장에 대통령이 그 직접 대리인단이 출석하는 겁니다. 원래는요,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재판하면 안 돼요. 헌재가. 뭐냐면 이재명 재판하고 똑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돼요. 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니까. 이재명이 그 항소심 봤죠, 선거법. 어떻게 해요? 먼저 이제 그 송달부터 하죠. 근데 이재명이 고의로 2번 안 받으니까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그 집행만 송달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제 그 공시 송달했잖아. 14일 뒤에 도달하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얼마를 줘요? 송달하고 이게 20일 기간을 줍니다. 답변서 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판 날짜를 잡는 거예요. 이 절차가 준용돼야 됩니다. 왜?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형사소송법을 따라야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거꾸로 했죠. 날짜부터 27일 먼저 잡아버려. 급하게 오자마자.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한테 경호처가 반송해가 송달도 안 된 걸 송달됐다고 또 불법 송달 억지 주장을 해. 그리고 이제 그 답변서도 변호인 선임하고 이제 20일인데 기간이 며칠, 7일도 안 줘. 이런 이제 모든 걸 보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리 헌법재판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 또 왜 계속 안 나가면 이게 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터집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에 응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그 헌법재판소는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좀 그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그 재판이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전부 기각된다고 다 누구나 예상했어요. 기각이다. 왜? 거대한 역풍이 불어 총선도 참패하고, 그래서 이제 2달 만에 기각됐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또 이게 누구나 인용된다고 안타깝지만,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가짜뉴스의 여론전에 실패해서 지지율이 뭐 5%, 3%까지 폭락해버렸으니, 그때는 또 거의 비관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저는 다르다 봅니다. 이번에는 뭐
상당히 그 중간인데 노무현과 박근혜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보면 중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그 희망적으로 보는 게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법조계 일반적 객관적 분석입니다. 한 3가지 근거를 제가 이제 그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요. 첫째는 이제 그 헌재 구성이 상당히 그 희망적이에요. 헌법재판소 구성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단으로 3명 임명이 지금 당분간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진짜 급하면 민주당이 뭐 자기들이 1명 양보해서 1대1하고 1명 합의해서 하든지 그런 게 별개로 하고요. 일단은 3명이 보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심리 진행이 이제는 제대로 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막 박근혜 대통령 졸속으로 2-3달 만에 그냥 인용 이렇게 안 되고 심리 기간은 상당히 그 시간을 많이 벌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4월 18일이 무조건 지납니다. 이제 무조건 지나요. 3명이 임명 안 되면 선고 못 합니다. 뭐 지금도 6인 선고 뭐 의논을 한다 하지만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왜? 6인 선고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론은 재판관별로 선고 한 일주일 전에 다 결론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1명이 반대하면 기각될 텐데 겁이 나서 6인 선고 가능하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6명이 다 찬성한다면야 만장일치니까 그 말 하겠지. 근데 그게 되나요? 주심 재판관부터 정형식 안 한다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심리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무조건 이게 그 4월 18일이 지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대통령이 임명했던 가장 좌파,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가장 좌파 문영배, 이미선이가 퇴임합니다. 저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게 그 민주당이 2명을 임명권을 권한대행한테 줄까요? 절대 안 주죠. 권한대행이 2명을 확실하게 자기 사람 임명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요 억지로 3명을 채워봤자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7명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 7명으로. 그러면 이게 그 2표만 이탈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2표만 할까요? 저는 이게 그 더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따라서 이제 그 최악의 경우도 7인으로 간다. 3명을 채우더라도 우여곡절 끝에 못 채우면 마비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그 구성이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이다. 대통령 목 2명이 우리 몫이다. 4월 18일에. 그러면 이게 심리는 무조건 이게 180일은 갈 겁니다. 갈 거예요. 따라서 왜? 이제 정의신문을 다 해야 되거든요. 김용현 장관부터 몇 번 심리할 거예요. 김용현 장관부터. 그 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부터 쭉 심리할 거예요. 정인. 그리고 대통령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이게 그 아주 4월달은 무조건 간다. 또 안 갈 이유가 없죠. 180일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첫째 구성이 유리하다.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건 다 그렇게 법조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도.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3명 채워가 3월 중에 끝내려는 이유가 4월 안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월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이게 우리가 유리하다. 첫째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 법리로 가도 불리할 게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게 그 옛날에 공부하던 책 있잖아요. 이게 뭐 다 법책을 제가 다 버려버렸어요. 역사책이나 철학책, 뭐 경제학책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옛날 헌법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헌법 제일 많이 보는 허영 교수, 권영선 교수, 그 다음에 그 김철수 교수, 아주 오래된 교수들 이 부분을 다 이게 찾아봤어요. 책에. 또 이게 헌법 강의하는 교수님들하고 찾아봤더니 뭐 내라는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내라는요. 아니 기본 요건 자체가 해당이 안 돼. 내라이라는 게 그 우리 법 조문에도 있지만 아예 이게 돼야 이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뭐 모든 이게 교수들이요. 형법, 헌법 교수들 책을 다 찾아봤더니 내라는 게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다. 왜? 보세요. 제가 이제 그냥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라는 87조의 읽어만 봐도요. 뭐냐면 이게 내라라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요한 게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 다음에 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폭동이거든. 폭동. 이게 대한민국의 영토가 들어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옛날에요.
제가 뭐 4.3 제주 4.3이 내란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고한 피해자들이 그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 진짜 주도했던 초기에 이 사람들은 우리 국회 대한민국의 수립을 막기 위해서 좌익이 처음에 파출소나 막 섞여가고 있잖아요. 그 제주도 4.3 지금은 이제 내가 내라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좌익들이 막 파출소나 공공기관을 공격해서 마비시키는 폭동, 이게 내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토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디 호남에서 폭동 일으켰습니까? 제주도 일으켰습니까? 옛날에 대구 폭동처럼 우리 해방 이후에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 일단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부터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배제한 거는 본인 국가 권력이 최정점인데 뭘 배제를 해? 대통령인데. 그 다음에 국헌, 물란, 이것도요. 이것도 이게 뭐 국회를 완전히 폐쇄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요. 이런 거 아니면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면. 곧 다 표결해가지고 취소해가 몇 시간 만에 취소했잖아요. 절대 내란이 안 된다는 게 모든 체결이 돼 있어요. 법조인들도 이게 냉정하게 보면 정치적인 사람 주장 빼고요. 내란은 게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실제 옛날에 뭐 이승만 대통령 4.4.5입이나 발췌기간 할 때 국회의원들 체포해가 가다 놨고도 법안 막 했는데도 내란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란은 대통령이 한 거니까. 내란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꼭 전두환 대통령 하나 판례가 있는데 그거는 사령관일 때 군인일 때 권력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대통령이 한 것 중에 내란은 없어요. 허영 교수도 단호하게 중앙일보 칼럼가 있었잖아요. 동서와 고금에 대통령의 긴급 대권이 요건에 안 맞다 해서 내란이라는 거는 한 번도 없었다. 동서고금에. 그랬더니 민주당 어떤 놈이 뭐 1600년대 뭐 영국의 무슨 혁명 어렸더니 말도 안 되는 게 무식한 소리고요. 1600년에 뭐 영국 왕정에 무슨 내란이 놈이 왕이 말도 안 되는 게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끝까지 재판 갈 때 내란이 안 되면요. 내란은 뭐예요? 그리고 계엄 요건이 뭐 직권남용? 그러게 소추 특권이 있는 거고요. 뭐가 됩니까? 제 말은 그 내란만 무죄가 나버리면요. 헌재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없잖아요. 계엄 요건이 일부 미비해도 이렇게 바로 해제한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뭐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한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뭐 저는 재판이 끝까지 가도 재판관들이 법리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희망이 보인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째는 구성이 좋다. 두 번째는 이게 내란이 안 된다는 게 모든 법조계 석학들의 교과서에 제가 다 확인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게 여론입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치적 재판기관입니다. 솔직히 그게 또 법에도 맞고 헌법재판이라는 게 솔직히 정치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노무현 대통령 보세요. 이미 완전 역풍이 확 불어버리니까 바로 기각되잖아요. 2달 만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재판관들이 양식과 하나도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예 그냥 인용이 돼버리잖아요. 만장일치로. 근데요. 이번에 여론조사 봤죠? 조원 CNI 거기도 4점 얼마 올라가지고 옛날 이게 지지율 그대로 되잖아요. 또 이게 여론조사 공정은 31.5%까지 놓았잖아요. 31.5. 옛날에 대통령이 계엄하기 전에 결력 기준 16%까지 떨어졌어요. 16%. 근데 지금요. 여론 이게 뭐 다 믿을 것도 없지만 저는 아직도 가짜 여론이 많다고 봐요. 그러나 그 여론에 의하더라도 훨씬 여론조사보다 윤 대통령 지지가 저는 높다고 봐요. 훨씬. 근데 그 가짜 여론에 의하더라도 우리 계엄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완전히 이재명으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황당한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볼 때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 엄청난 계엄을 했는데 지지율이 5% 3% 돼야지 이게 뭐야. 놀랄 정도로 진짜 이게 자유우파 보수가 결집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한동훈 잔당들도 이게 고민할 거야. 야 이거 뭐 이래 이거 내가 이게 다 막았는데 나는 이게 지지율이 폭락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네. 지금 멘붕이 멘붕. 한동훈 잔당들도 멘붕. 이재명 민주당 이자들도 멘붕이야. 지지율이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니까. 이 숫자가 보이잖아요. 뭐 제가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숫자 여론조사 제가 2개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 거 언급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덕수 대행 탄핵하면요 오늘
더합니다. 야, 진짜 내라는 당은 누구지? 야, 내라는 꼭 군이 많아?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은 내란을 못하나? 면책이 되나? 우리 국회의원이 면책된다는 조문이 어디냐고. 국회의원도 내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도 내란죄인데 뭐 국회의원은 내란죄가 면책이 됩니까? 지금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구야?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여론이 오히려 자유우파 보수가 결집하고 기존 윤 대통령 지지보다 더 올라가는 이런 게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게 헌재 재판관들도 여론을 면밀하게 보거든요. 광화문에 또 이런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광화문에 촛불은 몇 명 오고 우리 태극기 우리 우파는 얼마나 오는지 보거든요. 내일 또 토요일 엄청나게 모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하면 진짜 이게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론이 나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제 희망을 보고요. 아마 대통령도 야, 헌재에 대응해봐.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뭐 갈 이유도 없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근거는 일단 구성이 아주 좋다. 한덕수 대행의 결단으로 일단 이게 3명이 보류된 게 아주 좋다. 이게 첫째 이유. 그 다음에 4월달에 2명 나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 이게 성립해야 탄핵 중대한 위반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이게 일반적 견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히려 여론은 더 결집하면서 우리 자유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상당히 희망적으로 봐도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재판 2시에 하니까 뭐 잘 대응할 걸로 보고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좀 더 적법 절차 준수에 노력해라. 이렇게 헌재에 제가 경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